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시니어를 위한 경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이번에 그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피해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현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요, 저랑 같이 한번 접속해 볼 거고요. 현실적으로 사실 이건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무료 이용자 같은 경우는 배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요. 유료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정리를 해보면 이용료만큼의 손해배상은 가능할 거다 보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서 플러스 위자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위자료에서 큰 돈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카카오가 주는 서비스? 이런 정도에서 아마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상세하게 우리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이제 YTN이고요. 하루 종일 사실 카카오의 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 뉴스에 나가서 이제는 카카오톡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집단 소송 얘기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다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또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여기 보신 것처럼 택시 소상공인 피해가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피해 접수를 아니면은 피해 사례를 좀 모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제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다행히 피해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연합회의 사이트에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 가셔갖고요,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포털에.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소상공인 연합회 나오고요. 여기에 가면 배너로 소상공인 연합회 카카오 마비 피해 접수 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네이버 폼으로 해서 이거 구글 폼인가요? 구글 폼으로 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게끔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께서 일단은 카카오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다 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일단 접수라고 해서 피해를 보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사례를 접수하는 거거든요. 사례를. 현황이 어떤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 말아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따로 하기에는 제 힘이 부족하죠, 사실. 그러면 차라리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 힘을 실어주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금 보니까 한 400건밖에 접수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홍보가 되니까 소상공인 연합회에 이제 제가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소상공인 연합회 접수가 많아질 거고요. 그럼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 이거 가지고 이제는 아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받고 있는 이 피해 접수를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거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고 소상공인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피해 접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해 말고 일단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쓰는 거, 업종, 업태, 전화번호, 주소, 카카오 이용 형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어떤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니어분들은 내가 무료인지 유무료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적혀 있냐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약서물 때 설명드린 것처럼 배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약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카카오 약관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무료 서비스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서도 유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또 우리 시니어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카카오톡이 내가 쓰고 있는 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모르시거든요, 사실.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카카오를 쓰고 있는 건 무료예요. 돈을 안 내고 있죠. 이런 건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주문받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받고 있는 거. 그리고 다 무료죠, 사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프트콘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티 중에서도 유료 서비스가 있죠. 이런 기사 부르는 것들 시작해서 멜론 이용 다 유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료 서비스인데,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타에다 적어 보십시오. 그냥 나 이런 서비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피해 상황, 그래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하고선 제출을 눌러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소상공인 연합회 쪽으로 이 접수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꼭 이 소상공인 연합회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리는데,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이거 접수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서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받는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상공인 연합회가 대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오해 말아드릴 게, 소상공인 연합회랑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 현상을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좀 뭉치셔야 되거든요.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뭐 여러 기관들이 있겠지만은 현재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는 한 축으로서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피해 접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될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우리 또 10만 대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채널 구독자 많은 분들, 우리 시니어 분들, 소상공인 분들 많기 때문에 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꼭 그 카카오톡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구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고, 일단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린다 그러면 뭐 방송에서 많이 못했던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집단 소송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요런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장년층 시니어분들 아마 다 기억나시죠? 18년도에 그때 막 떠들썩했었죠. 저도 요때 그 충정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KT 불이었는지 몰랐지, 그 당시에는. 우연찮게 거길 지나갔었거든요. KT 아영국사 화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KT에 대란이 일어났었죠. 통신망 다 끊기고. 그 당시에 이제는 직접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KT가 40에서 12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 통신 고객에게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도로 사실 이제는 해결을 했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고객들이지, 일반 통신 고객. 근데 일반 통신 고객은 뭐예요? 유료 고객이에요. 이런 분들도 돈을 내고 쓰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유료 고객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예요. 카카오톡 여러분 돈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일단 유료 서비스는 왜 여러분께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냐면, 카카오톡 이용 약관에 보면은 제15조 2항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 여러분의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관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멜론이나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웹툰 이런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용료 낸 거 있죠, 여러분. 이용료 낸 거에 거기에 플러스 그 손해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그 카카오톡이 아마 새로운 뭐 이용료를 더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아마 더 주지 않을까. 요 정도 선에서 멈출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뭐 손해배상한다고 해서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죠? 유료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금액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특별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손해가 뭐냐면 민법상의 특별손해를 입증하게 되면은 그 이용료, 제가 금방 얘기했던 여러분이 서비스 이용료 낸 거 플러스 알파 추가적 손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 하시는 분들 콜을 못 받았습니다.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마이너스 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콜을 못 받아 보니까 내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운행을 못 하게 되고, 그럼 하루에 몇십만 원씩 손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입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특별손해예요. 자, 특별손해는요, 특정한 사정이 없었다면 발생한 일이 없었을 손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카카오톡의 화재가, 데이터 센터 화재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손해가 발생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발생했단 말이죠. 이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카카오톡 콜을 못 받아서 20만 원씩, 하루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내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거. 이게 이제 특별손해인데, 사실 이러한 카카오가 이러한 특정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것도 민법상에서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간다 그러면 뭐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단체에서 손해배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이거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특별 손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실제 이용료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택시죠. 콜을 못 받아서 생기는 추가적인 손해들 몇십만 원씩 그게 쌓일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는 받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거예요. 이게 유료 이용 서비스고요. 그러니까 무료 이용자들은 사실 손해배상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과거에 사례도 있었는데 일단 조항이 없어요. 이용 약관에 무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또 하나가 그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국민메일, 여러분 한메일 많이 쓰실 텐데요. 그 한메일하고 카카오톡이 무슨 관계냐? 같은 회사죠. 사실 뭐 이렇게 깊은 얘기 해드리면은 카카오가 한메일을 인수한 거죠. 원래는 형식적인 모양은 한메일이 카카오를 인수한 걸로 한 몇 년 전에 합병을 했지만은 사실상 보면 카카오가 한메일을 인수해서 우회상장한 케이스인데, 아무튼 간에 어떻든 간에 그 지금 뭐 카카오 메일을 한메일은 같은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그 한메일이 그 서버 교체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메일을 삭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메일 삭제당했으니까 손해배상했겠느냐? 아닙니다. 무료 서비스라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보상 요구가 거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한 가지가 이게 카카오톡은 민간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가 있어요. 카카오톡 안 돼? 대체제 못 썼죠? 라인 썼었어요. 텔레그램 이런 거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경쟁사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잖아. 카카오톡이 안 되더라도 회피할 길이 있었다라고 이제는 될 수가 있겠고요. 다른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톡 때문에 내가 무료 서비스입니다. 손해가 발생하기,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 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료 서비스라도 뭐 손해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의의 의무를 위반한 거, 요걸로 이제 걸고 넘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카카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카카오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2년간 10차례 넘게 장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막 주가가 약간 흔들리고 그랬었거든요. 카카오가 지난 2년 동안 장애가 10차례가 넘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10차례 넘을 동안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주의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 그래서 이것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일각의 목소리는 있는데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 비상경영 체계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얘기가 대책이 멜론이라든지 카카오 웹툰 이런 유료 서비스 사용 기간 뭐 3일은 연장하고요. 그만큼 이제 손해받았던 것에 대해서 연장, 요 정도예요, 진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가 이제는 그 퀵보드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반납을 못 하는 거예요. 퀵보드 에러가 나니까 접속이 안 되다 보니까 퀵보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퀵보드 이용 요금에 뭐 50만 원 넘게 나오고
왜냐하면 반납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보상안을 이제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 이거는 이제는 뭐예요? 소비자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고,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따로 아마 보상안이 아마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참고적으로 조금 더 이제는 카카오에 관심 있는 분들,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저한테도 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에 대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카카오 입장도. 그래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카카오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카카오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손해를 받으신 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그 모종의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카카오톡에 모종의 어떤 뭐랄까요, 뭐 선물을 하나 준다든지 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물하기 위해서 뭐 큰 선물은 아니고요. 뭐 아까처럼 뭐 유료 서비스에 대한 며칠 연장권이라든지 그 정도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는 조금 더 좀 폭넓게 위로 차원에서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도 다 돈이죠. 그렇잖아요. 카카오 입장에서 다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카카오가 SK CNC 측, 여기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불 난 거거든요. 여기서 불이 나갖고 카카오 서버가 멈춘 건데, 그래서 이 카카오가 일단은 보상을 조금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보상 금액에 대해서 SK CNC 측에다가 이제 구상권 청구 들어가는 거죠.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 야, 이거 돈 내놔. 이 구상권이죠. 내가 먼저 국민들에게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피해 보상하고 카카오가, 그러면 그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해서 SK CNC 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손해 봤으니까 네가 물어내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삼성카드와 삼성 SDS 사례가 있었어요, 사실. 예. 그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였는데 이제는 그 삼성 SDS가 이제는 어디 갔어요? 그쵸. 삼성카드가 삼성 SDS 쪽으로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백억 원의 이제는 구상권을 청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억 원을 삼성 SDS가 이제 보상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법 쪽에서는요, 이게 이슈입니다. 지금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간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아직도 사실 카카오 서비스 복구가 안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메일을 참 많이 쓰는데 뭐 오늘 한메일 뭐 다 된다 놓고선 지금 뭐 밤 9시가 넘어갔는데도 한메일 잘 안 되고요. 답답합니다, 저도. 근데 억울하죠. 한메일은 무료잖아요, 무료. 그냥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뭔가 내가 요구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하실까요? 지금 소상공인 분들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소상공인 연합회 가셔서 뭐 그게 큰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피해 접수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는 여러분을 대변해서 소송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합회 쪽에서 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힘을 좀 실어 주셔서 그 연합회가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대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개인정보를 좀 요구하죠. 연합회 쪽에서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해서 그게 조금 찜찜하긴 해요, 사실. 뭐 사업자 이름이라든지 주소까지도 넣는 게 조금 이렇게 찜찜하긴 한데, 아니 찜찜하다는 표현은 뭐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 여러분의 자유인 겁니다. 이거를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 가셔서 피해 접수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의 자유인 거고, 저는 그냥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 만약에 힘을 실어줄 분들은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분들이 뭉치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뭉치지 않으면 과연 카카오가 나서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이익단체가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압력단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마
그 큰 카카오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불편함을 받으시고 계시고 현재도 앞으로도 또 받고 계실 분도 있을 텐데 힘내시고요. 뭐 잘 해결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또 이것 때문에 더 힘드신 우리 소상공인 분들 또한 시니어 분들 여러분 더 좀 힘내시고요. 제가 뭐 팀이 되어드리는 한 내가 될 수 있는 한 꼭 여러분의 그 힘이 되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시고요. 여러분 빠르고 정확한 우리 정보를 보고 싶은 분들, 특히 시니어 분들, 시니어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이렇게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쉽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는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주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잘 모르는 정보를 보시는 젊은 분들도 오히려 더 좋다고 하셔갖고요. 우리 시니어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요.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더 쉽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정가족님도 어떠셨나요? 힘내셨죠? 당연하죠.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더 잘 되실 거고요. 또 여러분 인생 또 술술 또 풀리실 겁니다. 지금 당장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우려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더 나은 분명히 시간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 거니까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여러분의 간지럽던 부분을 긁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알람 삐뽀삐뽀삐뽀 이렇게 알람을 울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여정답죠. 예, 자극적이지도 않고 꾸준하게. 원래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뭐 꾸준합니다. 예, 정말 꾸준해요. 그냥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 튀지도 않고 그냥 저는 꾸준하게 원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많은 분들에게 인정을 받더라고요. 영상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다양한 영상 자막 뭐 이렇게 막 화려한 영상 없어요.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정보가 본질이고 정확한 게 본질이고 또한 여러분께서 알기 쉽고 응용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돈이 되는 정말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 돈이 되는 그런 정보가 핵심이다. 콘텐츠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면 화려하지 않고 하지만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께 늘 여정다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여정이고요. 여의도 정보맨입니다. 늘 부족해요.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여정 가족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우리 같은 또 대한민국 아래에서 한 호흡하면서 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아이고 우리 시니어분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여러분은 더 젊어지십시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여러분과 항상 인생의 또 동료로서 친구로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을 다 공개하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여정가족님 또 인사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빼놓을 수 없는 인사법이 있죠.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이거 NG 이런 게 NG라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 하라고. 아이고 한 번 더 하면 좋죠 뭐.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